28장에 팀 내가 함께 일했던 운동선수 중에서도 수영선수는 유별난 별종이었다. 수영은 유달리 고도한 스포츠다. 물론 육상선수도 혼자 달리지만은 보통은 트랙이나 도로 또는 크로스 컨트리 경기장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달린다. 수영선수의 삶은 매일 새벽에 물 아래에서 시작되며 거기서는 바깥 세상의 소리가 멀리서 오는 것처럼 들린다. 그들은 이런 세상에서 수영장 바닥에 표시된 선만 바라보면서 끝없이 왔다 갔다를 반복한다. 이 고도간 선수들을 한데 모으면 수영팀이 된다. 그러면 흥미로운 일이 생긴다. 가장 흥미로운 존재는 몇 년 전에 만난 여자 수영팀이었다. 팀 전체가 캠퍼스에 있는 세처의 집에 흩어져 살았는데 드문 경우는 아니었다 하지만은 파티를 즐기는 선수들이 우연히 한 집에 살고 매우 고지식한 선수들이 또 한 집에 살고 그 중간쯤의 선수들이 세 번째 집에 산다면은 좋은 구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팀은 그에 정말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팀은 단합과 격려 대신에 분열과 분노로 가득 찼다. 주장은 젠 아른트라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팀에서 가장 강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팀의 모든 걸 쏟아부었다. 그녀는 불장과 땅 위에서 100%의 시간과 100%의 노력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팀을 뭉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녀가 배놓인 가장 큰 문제는 선수들이 알코올과 관련한 팀 규칙을 걷잡을 수 없이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녀와 두 명의 공동 주장은 시즌이 시작될 즈음의 규칙을 분명히 정해두었다. 경기가 있기 48시간 전에 절대 음주 금지라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동료에게 조의를 받을 것이고, 다음에는 주장 한 명, 그 다음에는 두세 명의 주장에게, 그 다음에는 팀 전체의 개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다. 이래까지 되면 결국 이야기는 코치진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 코치진의 문제를 알아채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때부터 모든 일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그 대목에서 나도 끼어들었다. 나는 먼저 주장들을 만나고 그들을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토요일마다 연습 직전에 아침 6시에 주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우리가 해야 했던 첫 번째 일은 코치들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주장들은 코치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원했다. 팀원들이 물 안팎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걸 해내면 그들은 온전한 팀으로 들어갈 것이다. 시즌이 끝날 무렵에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팀 전체가 한데 모여서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의를 열었다. 모든 이 동험이 올랐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장르를 정도로 솔직하게 토론했다. 나는 모임의 주최자로서 앞에 나설 수 없었다.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팀의 역학을 믿어야 했다. 나는 올바른 질문을 제시하고 올바른 씨앗을 심고 적당한 시기에 누군가 나서서 올바른 말을 하려고 믿어야만 했다. 그 방이든 모두가 팀을 분열시키고 있던 문제를 마주볼 것이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팀이 단합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나는 그날 젠 아른트, 그녀는 당연하게도 나중에 훌륭한 수영 코치가 되었다. 이끄는 수영팀이 치유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코치들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냈고 코치들도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취약함과 선수들에게서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을 보여주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 영화 애니 기본 선데이에 등장하는 알파치노의 연설, 딱 그 순간만큼 좋았다. 우리는 지금 팀으로 치유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개인으로서 죽을 것이다. 이전에 보스캠 베클러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인용한다. 어떤 사람도 팀보다 중요하지 않다. 어떤 코치도 팀보다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팀뿐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 태도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나는 공기가 변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변화는 실제했고 만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모든 선수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믿었을까?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증오하는 자는 소수였다. 그들은 이제 나머지 팀원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었다. 그들의 자기 패배적인 태도와 행동이 나머지 팀원들에게 퍼져나가는 일은 멈췄다. 팀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을 위해서 실력을 갈고 닦을 때 그들의 성적은 시즌을 6등으로 또 운이 좋으면 5등으로 맞을 것을 거의 확실했다. 수영은 숫자가 지배하는 종목으로 정해진 숫자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결과가 나쁘다고 심판을 비난할 수 없고 자기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동료가 없고 불리한 골을 허용했다고 비난할 골키퍼도 없다. 수영에서는 세계가 유일한 심판이며 시계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컨퍼런스 챔피언십의 모든 경기에서 나는 스탠드에 있었는데 그게 영화였다면 결과가 어떨지 짐작할 것이다. 눈앞에서 압도적인 질주가 벌어질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그만큼 좋았다. 어쩌면은 그보다 훨씬 더 좋았다. 6등으로 들어왔어야 할 팀은 2등으로 거린 지점에 도착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선수는 마치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우승이라도 한 듯이 벌쩍벌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고 춤을 추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진심으로 1등 팀보다도 더 기뻐했다. 그들이 마치 내 팀으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순간과 그 팀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100%의 시간과 100%의 노력을 쏟아부어라 라는 말을 기억하는가? 팀의 그런 사고방식을 심을 수 있다면 이기든 지든 비기든 승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기든 지든 비기든 이라는 태도는 팀에 완전한 해방감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끝까지 100%를 쏟아붓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기면 고마워할 것이고 승리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진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전부를 쏟아부었음을 알기에 자존감과 자긍심은 온전히 지킬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온전히 집중하고 결심이 확고하다면 비록 지더라도 우리와 주변의 모두가 경외감을 느낄 것이고 심지어 상대 선수들도 우리 팀에 속하기를 바랄 것이다. 좋아요. 지든 읽든 증언이 있네요. 에릭 캠벨. 에릭 캠벨은 1984년부터 87년까지 미시간에게서 풋볼 선수로 활약했고 보스겐 버클로 코치 밑에서 1년에 두더 선발로 뛰었던 여단이라는 선수였다. 졸업한 후부터 그는 캐나다 풋볼 리그뿐만 아니라 미시간 대학을 포함한 몇몇 NCAA 프로그램에서 코치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브린 그린 주립대학에서 패싱게임 코디네이터이자 와이드 리시버 코치로 일하고 있다. 인생에서 처음이겠지만은 이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팀의 일원이어야 해. 나는 그리가 아들이 당당한 풋볼팀에 속해 있었다. 나는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서 단숨에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임을 보자. 그는 지금의 삶과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했다. 우리가 왜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 왜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눈을 뜨게 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행동 뒤에 숨어있는 강점과 동기, 그리고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 그는 우리가 선수와 학생, 남녀로서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짚어줬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들어보며 나는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각자의 고군분투를 그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놀라울 따름이었다. 나는 그에게 배운 교훈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이해하라는 교훈 말이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하나는 팀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방식이었다. 고등학교 때 우리 모두는 주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대표를 지닌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지나갔고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팀의 일원이 되어야만 했다. 아마도 우리 삶에서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보스캠 베클리의 팀이었다. 그 팀의 일부가 되기를 강조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때부터 팀의 일부가 되고자 했고 코치로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여전히 그에게 교훈을 되새겨 있다. 교훈은 모든 나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그 교훈을 이제 내가 맡은 프로그램을 거친 모든 청년에게 공유한다. 그 교훈은 삶을 헤쳐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단계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그레그가 내게 가르쳐준 교훈을 그들에게 똑같이 가르친다. 자신을 믿어라. 서로를 믿고 팀을 믿어라. 또 풋볼 선수 이상의 사람이 되어라. 인격과 본질을 갖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내가 여전히 코치를 일하는 이유다. 그레그가 내게 가르쳐준 교훈을 이제는 남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 계속 그 교훈을 퍼뜨릴 것이다. 세상 밖으로 나서 교훈을 퍼뜨릴 것이다.